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웹크롤링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보문고와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예스24 사이트에서 책 베스트셀러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서도 역시 베스트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베스트셀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봤을 때 지금 1위부터 쭉 해서 24위까지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교보문고에서는 이 페이지 표시에서 오른쪽 꺽쇠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스24에서는 오른쪽 꺽쇠 버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2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11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스24에서는 페이지, 여러 페이지의 정보를 가져올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꺽쇠 버튼과 같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페이지 버튼에다가 플러스 1이 된 버튼을 각각 따로 눌러줘야 되는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X 띄우고요. 새로 만들기, 빈 태스크 한 다음에 3_7_2 yes24 이렇게 태스크 이름 만들어주고, 위치 역슬래시 챕터 3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에서 유저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끌고 와서 자동화할 어플리케이션 표시 선택하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예스24 사이트, 그리고 예스24에서 이 베스트가 골라진 이 사이트 그대로 선택을. 그럼 브라우저와 사이트까지 정보가 추가가 됐고요. 정보를 끌어오기 위해서 액티비티에 앱 및 웹 자동화 요 아래 꺽쇠 아래에 있는 익스트랙트 테이블 데이터 요거 드래그해서 액티비티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선택을 해주고요. 추출할 데이터 선택해서 추출할 데이터 선택 클릭을 한 다음에 필요한 값들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겟 값으로 책 순위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이 왼쪽에 있는 1고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열에 24행으로 해서 24개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고, 1등부터 24등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마우스 움직여서 이제 책 제목을 가지고 올게요. 책 제목 여기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열인 것 같다고 열을 추가하라는 내용 나오니까 이것도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만 가져오게 추출 텍스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열이 추가가 되면서 텍스트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 정보를 가지고 올 때 이 사람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예스24의 경우에는 여기서 약간 마우스를 움직여서 뒤에 있는 저까지 포함됐을 때 여기를 포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저자 정보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시 추가를 해서 보시면 요 저자와 역자가 쪼개져 있는 경우라든지 글 그림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을 잘 못 가져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끌고 온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24개의 데이터를 다 가져온 게 아니고 15개의 데이터만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사이트마다 항상 이 데이터를 끌고 올 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오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저자 뒤에 있는 저까지 포함이 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취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버튼을 누르면 다시 삭제가 되니까 다시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라는 정보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개의 정보가 제대로 끌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정보 보시면 저자와 역자가 따로 있거나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때도 그 저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교보문고에서는 책 정보로 한꺼번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 웹 문서에서 이 정보 자체가 여러 개로 좀 구분을 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 정보도 따로 가져올 수가 있고, 판매 지수의 정보라든지 요와 같은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클릭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할 때 그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숫자는 맞는지 그 부분은 항목을 클릭할 때마다 꼭 왼쪽에 있는 테이블 추출창에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 이렇게 추가하고요, 요것도 텍스트만 가져올게요. 그리고 요것도 24개 제대로 가져온 거. 판매 지수 요거 이와 같이 또 열 추가하고요, 여기도 판매 지수라는 값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열의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열의 이름들은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바꿔줘야지 어차피 나중에 엑셀로 저장할 때 머리글행에
열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열의 이름이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면은 별도로 작업할 거 없이 바로 엑셀로 저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요 톱니바퀴 선택하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값은 요건 순위니까 요 열 이름, 두 번째 열은 제목, 세 번째 열은 저자, 세열 3은 출판사, 세열 네 번째 요거는 다시 확인 버튼 눌러준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서 판매 지수, 그리고 판매 지수라는 글자가 계속 반복되는 게 좀 거슬리니까 숫자로만 가져오게끔 이렇게 해서 저장 및 여기 있는 값들을 쭉 가지고 올 거고요. 숫자로 가져왔을 때는 여기 있는 판매 지수 785274라는 값이 785274라는 숫자값만 이렇게 가져오게끔 구문 분석 후 샘플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및 닫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올 값들 다 만들어졌으니까 저장 및 닫기 선택을 해서 스튜디오 X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출해서 플러스 버튼, 변수 만들기, 변수 이름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을 해서 변수를 만들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 엑셀에 use 엑셀 파일 이쪽으로 아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 폴더 버튼 누른 다음에 결과 저장할 폴더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에 yes24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고 열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로 들어온 다음에 요 yes24 되어 있는 곳 앞에 커서를 놓고 플러스 버튼 노트북에 데이트에 YYYYMMDD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언더바 하나 더 추가해서 파일 이름 앞에 날짜 정보가 들어가게끔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에 정보를 써야 되니까요. 액티비티 엑셀의 범위에 있는 Write Data Table to Excel 요거 엑셀 파일 안으로 집어넣고요. 쓰는 내용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변수에서 변수 꺽쇠 선택해서 베스트셀러 선택을 해주고요. 대상 플러스 엑셀에 사용자 지정 입력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로 가서 시트 1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제 베스트셀러 정보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어떤 부분들이 빠졌냐면은 현재 페이지에 있는 순위 24권의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2를 눌러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요 버튼 각각을 누르면서 이 버튼에 있는 숫자를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버튼을 누르는 그 반복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액티비티 중에 공통에 있는 컨트롤 Repeat number of times를 요 엑셀 버튼 아래로 Write Data Table to Excel 아래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횟수는요, 지금 제일 처음에 사이트 떴을 때 그때가 첫 번째 페이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부터 하면은 두 번째 페이지부터 10번째 페이지까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9번입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숫자 클릭한 다음에 숫자 9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이렇게 된 숫자는 current item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current item은 처음에 1부터 계속 9까지 이렇게 증가를 할 건데요. 여기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2페이지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스튜디오 X에서 사용한 요 current item이라는 변수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변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 공통의 set variable value 요거 끌고 가서 반복문 안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ave to 요거 I 클릭한 다음에 변수 만들기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만 만들면 되니까요. i라는 값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i 값은요, 숫자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아까 데이터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 값을 i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설정을 만약에 놓쳤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데이터 관리자에 보시면 요 i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요 i 값에 데이터 형식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int32가 정수 값이니까요. int32 요거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형식이 숫자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장할 값은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current item 우선 먼저 한번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숫자를 누르게 되면은 이 current item이라는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 그 뒤에 내가 필요한 수식을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urrent item
현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땐 1이겠죠? 거기에 플러스 1을 한 숫자인 2가 i라는 값으로 들어가서 이 i를 변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값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줄 일은 클릭을 해줘야 돼요. 클릭. 이 클릭은 어떤 클릭을 해야 되냐면은 yes24에 있는 요 버튼 2번 버튼 요거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액티비티에서 앱 및 웹 자동화 아래에 있는 클릭을 끌고 와서 이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표시할 어플리케이션 요게 선택이 되니까요. 요거 선택을 해보고요. 그러면 현재 떠 있는 요 창이 뜨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선택 옵션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선택 옵션 요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에 따라서 요 타겟 값이 이렇게 계속 값들을 추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숫자 2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값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 버튼이 배에 쓰는 단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거 앙커를 하나 정해주라고 뜨게 됩니다. 요게 어떤 버튼이 있을 때 그 버튼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 타겟 값을 하나를 더, 참조 위치 값을 하나를 더 선택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 근처에 있는 값 중에 그 순위가 바뀌거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값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은 이 페이지 표시가 있는 곳의 제일 오른쪽에 웬만하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좌클릭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앵커로 해서 이 값을 표적값, 참고 위치를 한 다음에 이 참고 위치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 2에 해당하는 값을 찾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클릭되어 있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이 페이지만 계속 값을 읽어오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2, 3, 4, 5, 6, 7, 8, 9, 10 이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타겟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게 되면요, 이 아래에 여러 가지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설정 버튼을 찾아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성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옵션이 뜨면서 이 정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퍼지 선택기 아래에 있는 inner text는 하고 숫자 2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 2를요 지우고요, 중괄호를 2개를 친 다음에요 i를 치고 다시 중괄호 2개로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값이 갑자기 변수 i로 바뀌게 됩니다. 스튜디오 X에서 중괄호 2개로 이렇게 감싸는 게 변수 이름이니까요. 이런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i 값이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이너 텍스트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작업을 반복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컴퓨터 비전에 대한 체크는 체크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페이지를 자꾸 찾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제를 해주시고요. 요거 체크 해제를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더라도 무시하시고 일단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요. 지금 이제 설정된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됐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요와 같은 내용들이 작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까지 됐으니까 그럼 그 페이지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엑셀로 저장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가 extract 데이터 테이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추출하는 작업 했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요거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페이지 번호 클릭한 곳 아래에 액티비티로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위에 있는 Write Data Table to Excel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추가를 한 다음에 요 엑셀에 쓰는 이 액티비티도 아래로 쭉 끌고 와서 Extract Table Data 아래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할 때는요, 첫 번째로 값을 읽어올 때는 헤더 값을 끌고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있는 값에 추가를 하면서 헤더도 빼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에 체크를 해두고 헤더 제외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됐으니까요, 이대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es24에서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이동을 한 다음에요,
값을 한 번씩 찾아서 엑셀로 저장을 하고 그 저장이 끝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여러 페이지에 있는 베스트셀러 순위 정보를 검색하여 엑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다시 폴더 들어가서 결과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yes24 베스트셀러 요 파일 하나 새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베스트셀러 책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yes24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 정보를 끌고 오는 그 방법을 UiPath 스튜디오 X를 통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교보문고 사이트와 약간은 다른 형태로 페이지 넘김이 구성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보셨던 교보문고 사이트 방식이나 이번 영상에서 보셨던 yes24 방식, 아마 대부분의 그 검색 사이트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요. 내게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크롤링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